여러분, 65세 이상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백발의 손주 돌보는 할머니, 조용히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할아버지, 이제는 일에서 은퇴하고 여유롭게 살 시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최근 정부가 앞으로 65세는 더 이상 노인이 아니다라는 기준 변경을 검토하면서 전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기초연금은요? 무임승차는요? 경로우대는요? 이런 질문들 당연히 나오죠. 한편에선 요즘 65세가 어딜 봐서 노인이냐, 아직 정정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또 한편에선 일은 하라고 하고 복지는 줄이겠다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에게 이번 논의는 단순한 사회적 용어 문제가 아닙니다. 연금, 복지, 건강보험, 취업과 은퇴 나이까지 전부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인 기준 상향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실제 바뀌면 내 삶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 객관적인 데이터와 함께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챕터 1. 지금까지의 노인 기준은 왜 65세였을까?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기준은 1956년 유엔에서 국제적으로 제시한 나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를 그대로 도입해 1981년 노인복지법에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명시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평균 기대 수명은 66세였습니다. 노인 기준과 수명이 거의 붙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2023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6세. 앞으로 100세 시대는 당연한 흐름이 될 거라 하죠. 게다가 건강 상태도 달라졌습니다. 65세의 평균 근력, 인지력, 심리 상태 등은 예전 50대 수준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요즘 65세는 등산하고 해외여행 가고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주식까지 하는 시대죠. 이런 변화 속에 40년 넘게 바뀌지 않은 노인 기준, 이제는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챕터 2. 정부가 꺼낸 카드, 노인 기준 상향. 2025년 보건복지부는 제3차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첫째, 복지비용 폭증 때문입니다.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약 980만 명, 2035년에는 전체 인구의 30%가 65세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는 고령층의 노동 참여 증가입니다. 2023년 60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무려 70%에 달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영업, 아르바이트, 공공근로 등에서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료기술과 건강 수준 향상입니다. 노화가 더뎌지고 병원 방문 횟수도 줄고 운동하는 6, 70대가 늘어났습니다. 즉, 65세는 이제 예전의 노인이 아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며 그에 맞춰 복지정책도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겁니다. 챕터 3. 찬성 대 반대. 국민들의 엇갈린 반응. 정부 발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은 말 그대로 전쟁터가 됐습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요즘 65세는 정정하고 활동적이다. 평균 수명이 늘었으니 기준도 올라가야 한다. 복지 수요 조절 없이는 국가 재정이 버틸 수 없다. 실제로 OECD 평균 노인 기준은 66.5세. 일본은 활동적 고령자라는 개념으로 70세까지 복지 기준을 미룬 바 있습니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일하라면서도 임금은 절반, 복지까지 줄이면 누구 보고 살란 말이냐. 65세가 넘으면 질병, 만성질환, 고혈압 등 의료비가 폭증하는데 무슨 젊은이냐. 정책은 기준을 올리지만 사회는 여전히 노인 취급한다는 게 문제다. 즉, 현장 체감과 정책 이상론 사이의 간극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죠. 중장년층 입장에선 내가 누릴 혜택은 사라지는데 책임만 늘어난다는 불안감이 큽니다. 챕터 4.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어떻게 달라질까? 노인 기준이 70세로 올라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현재 만 65세부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며 2024년 기준으로 최대 월 40만 4천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준이 70세로 바뀐다면 그 사이 5년간 연금 공백이 발생하고 연금 개시를 기다리는 수급 대기자들이 폭증하게 됩니다. 문제는 기초연금만이 아닙니다. 노인 무임승차, 고령자 교통비 감면, 노인 일자리 사업, 병원 진료비 감면 등 수많은 제도들이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일제히 70세로 상향되면 예산은 줄겠지만 노인 빈곤층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연금 개시 연령과 정년 연령 간의 공백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65세에 퇴직했는데 연금은 70세부터. 그럼 그 5년은 어떻게 살라는 건가요? 챕터 5.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이미 일부 지자체나 민간 기업은 노인 기준 조정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서대문구는 노인복지관 무료 식사 대상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였고 경기도 어떤 시에서는 65세 교통카드 혜택을 70세부터 적용하도록 조정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산 절감은 분명 있었지만 민원 폭증,
상대적 박탈감, 나는 왜 이제 노인이 아니냐는 정서적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68세 여성 어 씨는 나는 여전히 약값도 부담스러운데 이젠 버스도 돈 내고 타야 한다며 나이만 많아졌지 도움은 더 줄어드는 것 같아 서글프다고 말했습니다. 노인 기준 변경은 단순히 나이 숫자 하나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질, 복지 접근성, 심리적 안정감 등 우리 모두의 노후 생활 전체를 뒤흔드는 문제인 겁니다. 챕터 6. 의료 건강 혜택도 줄어들 수 있다. 노인 기준이 70세로 상향될 경우 건강보험 체계에도 직접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현재 65세 이상은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낮아지거나 노인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이 적용되며 각종 백신이나 예방접종도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노인 기준이 바뀌면 그 전까지는 이런 의료 혜택이 유예되거나 아예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현재 만 65세부터 무료 접종 가능한 폐렴구균 백신이나 대상포진 예방접종 등도 향후 70세로 기준이 올라가면 해당 연령 이전에는 모두 본인 부담이 됩니다. 결국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고 병원 방문을 꺼리게 되면 조기 진단, 예방적 치료의 기회를 놓치고 장기적 건강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즉, 기준은 올랐지만 결과적으론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챕터 7. 일은 하라고, 복지는 줄이라고.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노인 일자리와 정년 연장 문제입니다. 정부는 요즘 65세는 건강하고 생산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노인 기준을 올리자는 주장을 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기업 현장에서는 정년은 60세로 고정되어 있고 60세 이후엔 급여를 반토막으로 줄이는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고 있죠. 즉, 정부는 계속 일하라고 하면서도 사회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65세는 넘었지만 연금은 못 받고 일자리도 제대로 없고 복지 혜택도 줄어든다? 복지의 공백지대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노인 빈곤층이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챕터 8. 농촌 지방 노인은 더 큰 타격. 도시보다 농촌과 지방에 계신 60, 70대는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 지역일수록 노후소득 대부분이 기초연금과 각종 공공복지에 의존돼 있고 고용기회나 민간 일자리도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중교통이 적은 지역에서 무임승차 혜택이 사라진다면 병원, 장 보러 가는 기본적인 외출조차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산은 절감될 수 있겠지만 사회 전반의 삶의 질 격차와 박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기준은 올라갔지만 지역별 계층별 대응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챕터 9. 심리적 박탈감, 노년기 우울증 증가 우려. 실제로 일본이 노인 기준을 상향한 이후 나는 왜 갑자기 노인이 아니게 되었나라는 정서적 혼란을 겪는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정체성 혼란은 자존감 저하, 사회적 고립감, 심하면 노년기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정서적 불안감은 의료비, 돌봄 비용 증가로 연결되며 전체 복지 비용을 오히려 늘릴 수 있습니다. 나이만 많아졌지 인정도 지원도 받지 못한다는 심리는 결국 사회 전체의 연대감을 해치고 세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보다 중요한 건 삶의 질.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겠습니다. 노인 기준이 65세에서 70세로 바뀌는 문제. 단순히 연령 숫자 하나의 변화가 아닙니다. 기초연금 지급 시기, 의료비, 건강검진, 교통비 감면, 노인 일자리, 지역 간 격차, 정서적 안정성까지 노후 삶의 모든 영역을 흔들 수 있는 대형 변화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단순한 기준 조정이 아니라 복지정책, 연금 개시 시기, 일자리 연계 등 전체적인 사회 시스템의 재설계입니다. 65세는 노인이 아니다? 그렇다면 노인 혜택 대신 노인 대우를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부의 기준 조정에 앞서 당사자인 우리 중장년층이 먼저 정확한 정보와 준비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현명한 은퇴 설계의 시작입니다.